159번 조각 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해자 종해자입니다. 어찌 해자 종해자. 여러분 조각 글자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음후는 보시고 안 가지고 계시면 지금은 한번 칠판에만 집중하신 후에 나중에 조각 글자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해자, 어찌하지 못한다 할 때 어찌 해자 또는 종해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찌해 종해. 풀어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손톱 조자죠. 이게 손톱 조자인데 이 손톱 조자입니다. 이 모양이 어떤 글자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바뀌죠. 손톱 조. 이게 어떤 글자 위로 갈 때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손톱이죠. 손톱인데 이건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자. 작을 요. 이것은 실사이고 해봐. 실사. 작을 요. 실사인데 이게 떨어져 나가고 요것만 있으니까 작아졌죠. 그래서 작을 요자란 거지. 그럼 손톱이 작다는 거 아니에요. 손톱이 작다. 자, 손톱으로 말을 좀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게요. 몸집은 작은데 큰 대자, 도량이 커. 그러한 종. 말이 되죠. 그런 종을 어찌하지 못한다. 도량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종해자, 어찌해자가 두 개 다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종이 몸집이 크다는 걸 연상할 때는 말을 반대로 바꿔볼게요. 자, 손톱으로, 손톱 조자, 손톱으로. 자, 아까 몸집이 작을 요자 작다 그랬는데 이제 몸집이 작다 안 하고 도량이 작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커? 몸집이 크다. 근데 그게 누구야? 종이라고, 종. 그 몸집이 크니까 어찌하지를 못한다 해서 종해자, 어찌해자 이렇게 말 되죠? 자, 말을 해봐요. 어려워요 이게? 봐봐요. 뭐예요 이게? 손톱으로 뭐가 작아? 도량이 작은데 뭐가 커? 몸집이 커요. 큰 대자니까. 그런 누구? 종.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있어 없어. 어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해자, 어찌해자 그래도 되고, 도량이 작지 않고 몸집이 작은데 도량이 크다 거꾸로 말해도 되는데, 이제 종이 도량이 있는 종이라면 그렇게 만들고, 몸집이 큰 종인데 도량이 작은 종이라면 그렇게 만들면 말을 재밌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말을 재밌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글자이지만 풀어서 손톱조도 외우고 작을 요도 외우고 큰데도 외우고 합쳐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종해자, 어찌해자가 외워진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자가 외워진 겁니다. 네 자가. 한 번만 해볼까? 이건 좀 어렵다고 느끼니까. 자, 말로 만들어봐. 무엇으로? 손톱으로. 뭐가 작아? 도량이 작은데 몸이 커. 그런 누구? 종해. 걔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해다. 그럼 우리가 하필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하필 있죠. 하필이나 이 해자 써서 해필이나 똑같아요. 하필, 해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해필이 지금 현재 잘 안 쓰고 하필이라는 말을 쓰죠. 해필도 같은 말입니다. 필자, 반드시 필자를 써서 해필, 또는 우리가 하필할 때는 우리가 어찌하자 써서 하필 이렇게 쓰겠죠. 하필이라는 말 알죠? 뭐 어찌 하필 어떻게 어떤 일을 하필 하냐 할 때 하필, 해필 같은 말이다. 알겠습니까? 자, 요 모양은 이게 원래 그 마늘 있잖아요. 마늘. 육종 마늘, 뭐 몇 종 마늘 할 때 그쪽 마늘 쪽처럼 생겼다 해서 마늘모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말한 거고, 정확하게 해봐. 나사. 나란 뜻이야. 나. 요거 보이죠? 요 모양이죠? 요게. 팔을 굽히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네? 누가? 내가. 그래서 나사자야. 나사. 나사자. 또는 아무. 아무 모자도 돼요. 물론 아무 모자가 이게 아무 모자인데 이건 이제 정식으로 쓸 때고 이 자체도 아무 모자도 됩니다. 해봐. 나사. 아무모. 대표적인 나사예요. 근데 마늘쪽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은 마늘모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크게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제발 나사. 아무모. 요것은 어찌 해. 하필 또는 해필 할 때 쓰는 거다. 자, 요 사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사로울 사자 있죠? 사사로울 사자. 이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석삼자도 있죠? 석삼자. 요럴 때 쓰는 말이겠죠. 예. 자, 요게 이제 요것이 좀 어렵고 이게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해요. 요걸 딱 보면 요게 뭡니까?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는 모양이라 해서 이렇게 잡는 모양. 이게 돼지머리 개자인데 돼지머리 개자이지만 이것은 실제 한자 속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물건을 잡는 모습이라고. 딱 잡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뭘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갈고리?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이것도 갈고리, 이것도 갈고리, 이것도 갈고리입니다. 해봐.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하나, 둘, 셋 다 갈고리, 골자로서 갈고리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 갈고리로 생각하고 이것은 모르니까 또 복잡해집니다. 해봐. 갈고리골, 갈고리골, 갈고리골. 이거 갈고리죠. 갈고리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잡고 있죠. 잡고 갈고리를 잡고 요것만 따라봐. 요것만 하면 물수예요. 물수. 요것도 물수, 요것도 물수. 왼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되죠. 해봐. 물수. 왼쪽으로 올 때는 이 물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물수. 자, 그러니까 만듭니다. 갈고리를 잡고 이게 뭐 여기 밑에가 있는 게 물인데 정확하게는 물인데 이게 아니고 이게 물수인데 이게 돼 있는 것은 요게 정확하게 물수가 아닌데 제가 편의상 말을 만들 때 그냥 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일단 갈고리를 잡는 것까지 맞아. 근데 여기에 있어서 물수는 아닌데 이게 없다 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른다, 간다, 어디까지 미친다. 해봐. 미칠 이. 사람이 미친다가 아니고 어디에 영향이 미친다, 도달한다, 이 미친다 이 말이죠. 해봐. 미칠 이. 이를 이. 어디에 이른다. 이자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이제 미칠 이, 이를 이자 여기 있어서 시험시험 갈 착자가 있어서 체포한다 할 때 채자. 잡을 채자가 되죠. 잡을 채자. 그 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종내자. 노예할 때 예자죠. 그럴 때 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긴 모양이죠.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길어. 해봐. 길장. 요거 뭘까요? 요거 하나, 둘, 셋. 이게 요 뺨에 남자들 뺨 보면 이렇게 그 털 났죠. 이렇게 수염 뾰족뾰족하죠. 그 모양이야 이게. 해봐. 몇 개 났어? 3개. 그러니까 터럭 3이라고. 자, 근데 머리가 길다면 길장자. 머리가 길고 또 터럭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났어. 터럭이 길게 났다는 뜻 아니야? 그럼 머리가 길다는 뜻이 안 길다는 뜻이. 그래서 머리가 늘어질 표자, 머리 늘릴 표자입니다. 이것은 요게 종해, 그 다음에 어찌 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 사자. 요것은 미칠 이 어디 이른다, 이를 이자. 이거 뭐라고요? 머리 늘릴 표. 여러분들 그동안은 조각거자 했을 때는 조금 쉽다고 느껴졌는데 이건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풀으니까 풀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식으로 하니까 집중만 하면 외워지죠? 네. 그리고 이 자뿐만 아니고 여기 이 글자를 만들고 있는 세부적인 글자까지 외워지지 않느냐고. 네. 근데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서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보고 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두세 번만 보면 박혀버리니까 억지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전개를 생각하라고. 이야기 전개를. 딱 생각해봐. 머리가 길게 났죠? 길장. 터럭이 났죠? 터럭이 났는데 길게 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머리가 늘어져서 짧아졌어. 머리 늘릴 표. 근데 머리 늘릴 표가 입에 좀 붙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하라고 이제 그게 붙도록 하기 위해서. 해봐. 머리 늘릴 표. 머리가 늘어졌네. 딱 보면서 멀리 보면 머리 늘어져 보이죠? 딱 이게. 뒷머리 같은 머리, 여자들이 긴 머리라고 생각해봐. 옛날 같은 경우 남자들도 머리가 길었죠. 뒷머리가. 머리 늘릴 표자입니다. 머리 늘릴 표자. 그러면 요걸 요리 와봅니다. 머리 늘릴 표 길장자에다가 터럭 3자가 있어. 머리 늘릴 표자인데 거기에 개치다는 모양 발자. 좀 이따 나옵니다. 요 개치다는 모양 발자. 이게 딱 있으면 이게 있어서 개치다는 모양 발인데 발이야. 의미. 머리가 늘어져서 뜻은 관계가 돼. 우리가 머리털럭 발자라. 두발할 때 발자. 모발할 때 발자. 자, 머리 늘릴 표자입니다. 자, 요거 뭐라고요? 개가 막,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해봐요. 개가 막 달려가는 모습을 생각해 봐봐. 개가 막 달려가. 거기서 보고 있어. 그럼 이렇게 보여. 막 달려가는데 여기 살짝 구부러져서 이렇게 갑니다. 개가 막 달려가는 모습 멀리서 본다고 생각해 봐. 개가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개 치닫는다 그래. 우리가 치닫는다 그러잖아요. 해봐. 개 치닫는 모양 발. 치닫는다. 우리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누가? 개가. 어떻게 달려? 개 치닫는 모양
발. 발자. 그럼 이 발자가 들어있으면 음이 발자가 될 것 같죠? 이 발자가 들어있으면은 음이 발자가 된다고 되게. 이 발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음이 발이 됐죠? 뜻은 뭐야? 머리 늘어질 표하고 비슷한 것이 되니까 머리가 많이 늘어지니까 머리하고 관계된 뜻이 돼. 머리 털럭 발자. 두발할 때 모발할 때 발자다. 자, 요게 표자죠. 머리 늘릴 표자. 개 치다는 모양 발. 두 개를 합쳐서 머리 털럭 발자가 됐어요. 모발 두 발. 자, 요걸 봅니다. 한일자는 지 혼자 쓰면 한일. 다른 글자하고 붙으면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 근데 밑에 있으니까 뭐예요? 땅. 자, 땅입니다. 땅에서 기가 막 뻗어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위로 가면 하늘이 뭐라 했어, 금방? 하늘. 근데 하늘에 딱 갔으니까 막혀, 안 막혀? 막히지. 그래서 봐봐요. 기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막힌다 해서 이건 기 뻗으려다 막힐 고자야. 자, 한번 봐봅니다. 뭐 한다고 이게? 기 뻗으려다 막힐. 뭘 무조건 외우려면 생각을 좀 하면서 하라. 생각을 하면서. 기 뻗으려다 막힐 고자죠? 자. 근데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 기 뻗으려다 막혔는데 제가 기 뻗어간다 모양에서 이렇게 거꾸로 쓴 거예요. 쓸 때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야. 쓸 때는 이렇게 써야지 당연히. 기 뻗으려다 막힐 고자. 근데 그 뒤에 하늘이 또 있네. 막혔는데 하늘이 있어. 하늘까지 갔어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건 갈우자야. 갈우자. 갈우. 그러면 하늘까지 갔어. 기 뻗으려 막혔어. 하늘까지 가서 갈루 막힐 고자. 이렇게 되버리면 뭐가? 하늘과 땅 사이를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서 꾸며. 그래서 꾸밀교. 응? 꾸밀교.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봐봐. 기가 뻗어서 가다가 어디에 막혔어? 그러니까 기 뻗으려다 막힐 고자죠. 근데 하늘이 있어 또 하나. 그 위에. 그러니까 하늘까지 갔다는 이야기지. 갈우지. 그럼 하늘과 땅 사이를 어떻게? 연결했어. 꾸몄단 말 아니야. 달이 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꾸밀 교자. 그런데 한자 속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지만 여기 오른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 뭐라고? 기 뻗으려다 막힐 고. 요것은 생각을 해. 그만 내가 말했던 걸. 갈, 우. 연결했으니까 꾸밀교. 그렇지. 그런데 한자 속에서는 각각 틀리지, 음과 훈이 틀리지만 이 전체가 다 꾸민다 의미로 쓰여.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때는 이런 자가 붙어 있으면 비슷하죠. 다 꾸민다, 포장한다, 아름답게 뭐 이렇게 꾸미고 포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한다. 그런 걸로 말을 만들어주면 돼. 그죠? 근데 아까 이게 갈우자 했죠? 요 갈우와 요거 같아요. 응? 요것은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글자죠. 갈우. 어조사 우자라고도 합니다. 어조사 우자. 이 갈지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간다는 의미로서는. 이거 뭐뭐 의라는 의미에서는 요것만 기고 요건 아닌데 간다는 의미에서는 요거 같은 의미가 되고 요것과 갈우는 같다. 근데 한자 속에서 요것은 갈우자로 쓰이는데 또는 어조사 말을 보조해준 조사 의미로 쓰이는데 이 자체는 꾸미다 의미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라 이 말이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 헷갈렸던 이거 그 다음에 이거까지 다 끝났고 요거 가루까지 끝났죠. 가장 한자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끝나버렸죠? 네, 요걸 봅니다. 자, 땅에서 요게 기 뻗으려다 막혔죠. 땅에서 기가 올라가는데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입구자 입으로 막 말을 하고 이거 또 우자 손이야 손. 오른손 해봐. 오른손 우. 이거 오른손 우자도 되면서 또 우자도 돼.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막 꾸며가지고 어떤 일을 빨리 조치를 해. 예? 땅에 올라가는 기가 막혀버렸으니까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막 하면서 빨리 조치한다고 해서 빠를 극자입니다. 높이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높을 극자도 돼. 근데 이걸 이제 꾸밀 교자로 해서 말을 만들어 볼까? 아까 꾸미다는 의미로. 그러면 봐봐. 땅에서 뭐 했어? 막혔는데 이제 기 뻗으려다 막힐 고로 안 하고 이런 자는 전부 다 그냥 꾸민다는 의미로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만들어 보자고. 땅에서 뭐 했어? 꾸몄죠? 어떻게 꾸몄어? 입으로 말하면서 꾸미고 손으로 막 만들면서 꾸몄어. 그러니까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격이 높아졌지. 높을 극. 빨리 높아졌지.
빠를 극.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이에요. 요거나 이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 기 뻗으려다 맡길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을우 이건 꾸밀 교로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이 전체를 꾸미다를 의미로 해버리면 이걸 꾸미다로 말을 만들 때 이것을 금방 그렇게 말을 만들었잖아요. 땅에서 꾸몄어. 입으로도 꾸미고 손으로도 꾸미고 이게 높아졌어. 위상이 높을 극 빠를 극.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 나무 목자를 넣어버리면 다할 극, 끝극이 되잖아요. 남극, 북극 할 때 극자가 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높을 극이죠? 뭐에? 나무의 높은 곳이죠?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극이야. 이게 지구에서 남쪽 끝이 남극, 북쪽 끝이 북극 아니야. 알죠? 그 극자 이해가 가죠? 나무인데 나무에 뭐야 이게? 이게 높을 극자, 빠를 극자라니까 이게 높을 극, 빠를 극. 나무 중에서 높은 곳이지. 나무에서 빠른다는 말이 안 되니까 높을 극, 빠를 극자 중에서 높다는 의미로 해줘야지. 나무 중에서 높은 것은 나무에서 높은 곳은 어디냐고. 뭘 물어보면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 좀 하라고. 나무에서 높은 곳이 어디? 그러니까 끝극이라고 이게 이제. 끝극. 그 남극, 북극 갈 때. 그다음 또 나무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나무의 높은 곳까지 올라갔잖아요. 높을 극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성을 다해서 안 다했어. 다해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다할 극자도 돼. 그럴 때는 지극하다 할 때는 다할 극이야. 이해가 가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 이것은 높을 극자, 끝 극자인데 이게 있으면 이게 극자니까 이게 들어가면 다 극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높은 곳이니까 높을 극이다. 맞죠? 나무의 높은 곳이니까 끝 극이다. 그러니까 남극, 북극 할 때는 끝 극인데 나무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면 정성을 다해야 올라가니까 다할 극자도 된다. 그럼 이것은 끝 극자도 되고 다할 극자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끝 극자로 쓸 때는 남극, 북극. 다할 극자로 쓸 때는 지극하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이 글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쓰이겠죠. 지금 이런데 지금 쓰는 말들은 조각 글자로서 한글로 따지면 자음과 모음. 한자 속에서 이 한자 저 한자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글자에 들어갈지 모르죠. 예? 근데 그런 글자 우리가 해놓으면 무슨 글자 합쳐져도 공부를 쉽고 빠르게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고 음의 원리, 뜻의 원리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면 어떤 의미 되고 이게 있으면 어떤 뜻이 되고 그걸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읽고 쓰고 중국어, 일본어, 우리 국어까지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하기 때문에 화술 증진, 사고력 향상, 창의력 향상까지 된다 이 말이죠. 자, 한자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하면서 몇 수십 자 끝나지 않아요 이거? 응용 능력까지 배양이 되는 거지.